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새로 시장에 나오는 택시 10대 중 4대는 전기차입니다. 그만큼 택시는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신규 등록된 전기택시 중 가장 많은 모델은 현대차의 아이오닉 5였습니다. 전기택시는 일반 LPG 택시보다 판매 가격은 비싸지만 LPG 연료보다 전기 충전 비용이 저렴하고 엔진오일 교체가 필요 없는 등 유지 비용의 절감이 가능해 개인 택시 사업자의 선호도가 높은데요. 전기차의 장점을 통해 LPG차와 비교했을 때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판매 가격 차액을 수년 내 상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이 이상 더 받을 쌍이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 유수의 자동차 관련 경쟁 부문의 각종 상이란 상은 거의 쓸어담은 모델입니다. 특히 아이오닉 5는 택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같은 현상이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본의 MK택시는 현대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택시로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겨울철에는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현대의 아이오닉 5를 택시로 운용하기로 한 건데요. 교토에 이어 삿포로시가 일본에서는 두 번째로 아이오닉 5를 선택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으로 비교적 혹한기가 길고 교토보다 날씨가 훨씬 까다로운 삿포로에서 아이오닉 5가 문제없이 운행될 경우 현대차 전기차 모델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파로 전기차 방전이 속출해 테슬라 무덤이 생기는 등 혹한기에 전기차의 취약점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일 현대차가 삿포로에서 안전운행을 한다면 현대자동차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 교토에 본사를 둔 MK택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택시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전략이행의 일환으로 2022년 아이오닉 5를 쉬운데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교토에서 택시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교토에서 사용해보니 믿을만했던 MK택시는 이제 삿포로까지 아이오닉 5를 선택한 것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혹한기 전기차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오닉 5의 전기차 방전을 예방하고 배터리 온도를 높이는 승온 기술을 적용해 놓고 있습니다. 승온 기술은 배터리팩의 온도 조절을 위해 흐르는 냉각수의 유입구에 배터리 히터가 위치하고 이 배터리 히터가 냉각수를 가열해 배터리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영하 30도 수준의 혹한에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충전 관련 로직을 구성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시장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온도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K택시가 삿포로에서도 한국의 아이오닉 5 택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일본인들조차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오닉 5는 차체는 크지 않지만 실내 공간이 넓습니다. 경차 위주로 타본 일본인들이 느끼는 아이오닉 5는 경차보다 차체가 조금 커졌지만 실내 공간은 몇 배나 넓어졌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놀라워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대 아이오닉 5를 타본 후 일본 자동차에 결여된 것들은 이런 거라는 반응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음은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입니다. 약 12년 만에 재상륙한 한국 업체들이 가져온 것은 전기차 아이오닉 5였다. 아이오닉은 지난해 말 발표된 일본 올해의 차에서 수입차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임포트 올해의 차를 차지한 바 있다. 화제에 오르고 있는 아이오닉 5를 다시 한번 탑승해봤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일본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던 매력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바디사이드로 달리는 지형 엣지 라인과 얇은 헤드라이트 전면 마스크가 SUV에 흔히 있을 법한 두툼함을 중화한 디자인이다. 타이어는 19인치의 큰 지름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현대차 그룹의 2022년 세계 신차 판매량은 684만 8천 대, 이는 도요타와 독일 폭스바겐 그룹에 이어 3위로 올라섰다. 급신장의 요인은 현재 현대전기차의 라인업은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해외 모터쇼 정보 등을 보면 하드면에서의 향상은 물론 디자인이 자극적이고 설명이 필요 없이 매력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오닉 5는 사진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디자인은 더 매력적이다. 한국 자동차에 대한 칭찬에 상당히 인색한 일본 언론이 아이오닉 5에 대해서만큼은 호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MK택시는 아이오닉 5의 도입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차량 내부 공간이 편안하고 618km라는 항속거리의 길이가 마음에 들었다. 한랭지인 삿포로에서의 전기차 도입은 히터 사용 시 항속거리, 저온 시 배터리 성능 문제 등으로 인해 허들이 높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골랐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MK택시는 삿포로에서 아이오닉 전기차가 차질 없이 겨울을 넘긴다면 전기차 증차나 자사에서 급속 충전기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이오닉5가 한국차의 장벽이 높았던 일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자율주행 택시 근황은 어떨까요? 중국은 자율주행 차량이 가까운 미래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무인택시 상용 서비스에서 잇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이 거세지면서 자율주행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4.5톤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에는 훈련된 운전자가 탑승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법안을 요구하는 여론은 지난 6일 구글 무인택시 로봇 웨이모 차량이 한 교차로에서 트럭을 뒤따라가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점화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GM 크루즈의 안전사고로 악화한 여론에 구글 웨이모의 사고가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어 지난 11일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구글 무인 로봇택시가 춘절을 기념하는 인파들에 의해 전소됐습니다. 원인은 무인택시에 폭죽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구현해 놓아도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준, 즉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한때 우후죽순처럼 불어나던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도 목석 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자율주행 트럭 개발의 선두주자로 앞서가던 기업 투심플은 지난해 말 미국 사업을 종료하고 지난달 17일 공식적으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투심플은 세계 최초 자율주행 상장사였는데요. 자율주행 트럭 사업이 승용차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업계의 인식이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투심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배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막대한 R&D 연구비를 쏟아부었지만 손실만 쌓여갔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버에 인수된 오토, 아마존 엔비디아 파트너사 로코메이션, 포드 폭스바겐의 지원을 받은 아르고 AI 등도 모두 침체를 거듭하거나 부도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운전자를 대체하는 자율주행 기술은 노동적인 측면에서 여러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 팀스터는 안전위험뿐만 아니라 일자리 손실을 이유로 자율주행을 제한하는 강력한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시민의식 때문에 자율주행 택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얼마 전 중국 안후이성에서는 자율주행차가 강제로 차선을 바꾸다 정상주행하던 차량과 접촉하자 몇 초간 멈춘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 논란이 됐습니다. 2년 전 바이두의 자율주행 여행 서비스 플랫폼 당글러는 충칭과 우한에 개방된 도로에서 완전 자동화된 무인 택시 로보타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는 중국 최초의 사례였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해외에서 승승장구 중입니다. 실제로 최근 외신들 사이에서 현대차가 이미 도요타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사 CNBC가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주요 자동차 시상식에서 수상을 거듭하며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메이커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CNBC는 지난 25일 현대차 그룹이 어떻게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기업이 됐을까라는 제목으로 15분 분량의 방송 리포트를 온라인에 올렸는데요. CNBC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선두권 업체와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며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다른 경쟁 업체들이 포기하고 있는 영역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 등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기차 판매를 잘하고 있다고 전하며 토요타, 포드에 이어 업계 4위를 차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문 시장조사 업체 오토퍼시픽은 현대차의 아이오닉5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토요타의 동급 모델인 BZ4X에 비해 우수한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는 더 이상 값싼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다라고 평가해 현대차의 약진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의 품질 수준이 미국의 빅3 및 일본 자동차 업체들과 유사한 수준 혹은 더 나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CNBC는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대는 이제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자동차 업계 리더로서 시장을 개척 중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